이 와중에 한국이 독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국만 대우받는 건 불공평하다. 지난 11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나라를 선택하라면 그건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한국은 B10의 당사국으로서 작년에 이어 당당히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고, 기존 회원국 정상뿐만 아니라 초청국 정상까지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바로 오른쪽에 자리가 배치되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총리의 왼쪽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 배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에 한국을 미국과도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며 이는 한국의 위상을 상징한다고 해외 언론 역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에서도 한국의 문 대통령은 영국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가운데에 자리가 배치되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고, 이런 모습의 한국의 청와대는 한국이 이제 G7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바늘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소리오 CEO는 문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 직접 찾아와서 한국의 협력 모델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이야기했고, G7 정상회의 일정에는 없던 정상회의를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급하게 한국의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해 한국 독일 정상회담과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다른 선진국가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외교를 하는 동안 일본은 자리 배치부터 스가 총리의 미숙한 영어 회화 등 일본 국민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준 모습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총리로 뽑은 것은 일본인들의 실수다라며 스가 총리의 외교를 비판하는 일본인들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부각되자 일본에서는 심술을 부리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국과 일본은 양국 외교당국 사전 합의에 따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약식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주제는 7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할 예정이니 그 전에 양국의 관계를 풀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고, 두 나라의 사전 합의에 약식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은 한국이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 회담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자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은 한국이 부각되면서 심술을 낸다라고 지적했고, 외교부 당국자 역시 연례적인 훈련을 이유 삼아 당초 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한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모습을 바라본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의 독도를 가지고 독도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만 대우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베풀어준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쓴 것은 일본이고, G7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 일본이 아시아 모범국으로서 한국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독도 훈련을 하며 아직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올림픽에서 발표한 지도와 IOC를 비롯한 전 세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인데 왜 계속 한국만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의 대표로서 일본이 지금까지 G7 정상회의에서 닦아놓은 기반에 한국은 그저 덕을 보면서 아직도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 생각됩니다. 이미 한국은 최근 한국의 판사로부터 한국이 일본의 돈을 받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일본의 기술력을 배워다가 사용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한마디는 그 나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이 베푼 은혜를 한국은 차근차근 갚아나가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번 올림픽 개최로 인해 일본은 천문학적인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모든 돈을 갚아주면 되겠네요. 일본이 회복해야 한국의 경제도 회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아닌 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빚진 것은 분명 갚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회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본 스가 총리의 G7 정상회의 일정 스케줄 때문이다. 일본은 G7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강한 초강대국이고, 아무리 다른 G7 국가의 정상이라 해도 일정이 없던 스케줄을 갑자기 잡는다면 스가 총리는 너무 바빠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G7도 아닌 한국이 갑작스러운 만남을 요구하니 시간이 없어 만나주지 못한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때마침
독도 훈련으로 겹쳐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인 것 마냥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해졌어요. 한국 댓글 부대들의 실력 하나는 정말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이 저렇게 세계 정상들의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한국의 위상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일본이 키웠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도력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좋아지면 일본의 위상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감사할지 한국 여행을 계획해 봐야겠네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일본의 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도 적은 편이며 일본의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해서 이제는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라 제법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리 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이 대우를 받은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그것은 정상의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임기를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스가 총리는 최근에 총리가 되어 자리 배치에서 밀려난 것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바이든 대통령의 자리 배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리 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중심에 앉았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은 게 맞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덕분입니다. 스가 총리는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 확정이라는 티켓을 가져왔고 다른 정상들의 찬성을 받아온 결과물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다. 사실상 한국은 사소한 환경으로부터 대우를 받은 것 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정상회의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올림픽 개최 확정을 마무리했고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나는 독일과 프랑스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와 함께 G7 회원국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초천국의 초대를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의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과 좋은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니 그런 것 같다. 아마 일본은 일본이 한 말이 있으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한국과의 만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7 선진국가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 번 한 말 가지고 번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하지 못한 외교를 한국은 하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없었을 때에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일본인데 최근 들어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낀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울 차례입니다. 외교로 성장한 한국을 일본은 배워야 할 것이며 다음부터는 한국하고만이라도 친한 모습을 보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한국과의 회담을 독도 훈련 때문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